네, 저는 멈춰선 유보통합 흔들리는 현장이라는 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유보통합 3법 통과와 연령별 이원화 정책, 그다음에 정책 제언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보통합 3법 상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유보통합의 현실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진행되는 것 같잖아요. 23년 12월에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된 다음에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이 되었고, 그러면서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 운영이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단기 시범 사업이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특별 교부금이 확대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거 저런 것들을 하면서 부산하게 뭔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보통합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대한 구조가 바뀌는 이런 시점에서 사실 구조적으로는 중요한 사안들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마비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일단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활동이 26년 초반에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25년 12월에 3년을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행이 지연됐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뭐 이게 그 사이에 이제 계엄도 있었고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어느 정도 처음 계획에 비해서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건 좀 이해는 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어떠한 재정 구조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어떤 권한 이관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전혀 외부에 공개되지가 않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그 실행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점점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처음에 영유아 정책국으로 됐던 거가 지원관 체제로 축소 개편되면서 동력도 상당히 약화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 이제 교육부로 이관이 완료가 되면서 중앙은 하나가 되었지만 지역은 여전히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이렇게 맡고 있는 이런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현재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벌써 24년 6월에 실행계획안이 나온 뒤로 25년, 26년 하면 벌써 2년이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책을 결정하는 체계와 지역에서 실행하는 체계가 분리돼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상당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단기 시범 사업, 큰 틀에서의 구조 개혁을 안 하다 보니까 단기 시범 사업이 남발이 되고 그런 속에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 가면 교육의 어떤 목표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가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고 그런 속에서 또 과열 경쟁이 원화 모집도 안 되고 사실 저출생 여러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원화 모집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과열 경쟁은 또 엄청나게 더 강화되고 그런 속에서 사실은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을 실제 했고 그다음에 현재도 폐원 위기에 있는 데들이 있어서 생태계 자체가 많이 붕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떤 시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조기 학습 중심의 유아 중심의 교육 정책이 또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기 학습 중심의 정책이 자꾸 나오면서 교육 과정도 왜곡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물론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그 체계 변화가 있다 보니까 과도기의 어떤 혼란은 어느 정도는 다 예상했지만은 사실은 현재 상황은 그거를 그 과도기 전 혼란을 넘어서서 기관의 생존과 영유아의 발달권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송대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보통합을 한다는 선언을 실행으로 작동시키는 유일한 열쇠는 유보통합 3법이 통과가 바로 돼야 되고 3법은 이제 아시다시피 영유아 보육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런 3법이 일단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행정체계나 재정구조,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부분들 모든 것들이 이렇게 권한과 책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 아마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사실은 상당히 그냥 일시적인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연령별 이원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걸 연령별 이원화 정책을 정부가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할수록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자꾸 저희가
뭐 이렇게 우려도 하게 되고 불신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오는데, 원래는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과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이 완전 통합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유보통합 3법이 개정이 지연이 되고, 그럼으로써 행재정 통합이 미비하다 보니까 연령별로 또 기능적으로 이원화되는, 그래서 영아와 유아로 나누고, 또 영아는 돌봄, 유아는 교육,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원화가 좀 더 지금 현재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통계라서 약간 이제 시점마다 좀 다르지만, 저도 이제 최근 통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됐는데요. 과거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한 60만 명, 60만 명으로 비슷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 뒤로 출생아 수도 감소되고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또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23년에는 오히려 이제 어린이집 유아 수는 38만 명으로 줄고, 23년에 유치원 유아 수는 52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린이집 유아 수는 약 30만 명 정도로 줄고, 그래서 한 2, 3년 사이 유아가 줄고, 그 유치원은 줄긴 줄었지만 4만 명 정도가 줄어서 많은 수의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이 또 유치원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현재 정부가 연령별 이원화 정책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가시화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그 어떤 유아 수가 어린이집에서 줄어드는 이 양상을 보거나, 아니면 부분 부분 내놓는 정책들을 이렇게 통틀어 봤을 때, 결국 어, 어린이집은 그 영아, 유치원은 유아 이러면서, 또 어린이집은 그냥 지자체가 그대로 교육부가 통합을 했지만은,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계속 관리를 하고, 그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 틀로 계속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런 그 연령별 이원화 정책이 점점 더 강화되고 실제 그 정책이 가시화된다고 했을 때 우려되는 지점은, 첫 번째는 일단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접근성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국 보육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항상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제일 첫 번째 선택 기준은 접근성이었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또 어린이집에는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가장 이제 우선이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 접근성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린이집은 약 2.5만 개, 2만 5천 개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 영아만 있으니까 한 10,000개를 뺀다고 해도 15,000개 정도의 유아가 다니고 있거나, 현재도 아니면 다녔던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데가 15,000개 정도는 됐고, 유치원은 이제 8,0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만 3천 개 정도에서 선택을 해서 접근성을 보면서 갈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유아가 점점 어린이집에서 이제 점점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치원으로 다 했을 때는 상당히 그 이동거리도 늘어나고, 그래서 접근성에 있어서 굉장히 부모들한테는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아시다시피 맞벌이 가정에서 아침에 아이를,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를 나눠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맡겨야 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접근성 문제가 또 어떻게까지 연결이 되냐면, 당장은 유아가 이제 유치원으로 간다 이런 걸로만 보면, 어린이집에 유아가 없어서 상당히 운영이 어렵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규모가 큰 중대형 어린이집에 유아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어린이집들은 그 자리를 영아로 채우거나, 아니면 영아로 채워서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폐원을 하겠죠. 그러면은 또 어린이집은, 소형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 소형 어린이집은 안 그래도 규모가 작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또 영아들이 빠져서 중대형 어린이집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형 어린이집들은 아이들이 빠져나가니까 사실 운영이 일정 규모가 돼야지 운영이 되는데, 이제 거기서 또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사실은 어린이집의 연쇄 붕괴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매해 다르게 상황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이제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조금 감은 멀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농어촌과 소규모 지역에서는 지역의 보육뿐만이 아니라 보육 교육 생태계가 연쇄 붕괴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아와 유아가 혼합된 영어세 혼합
그 체계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영아 유아가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면은 결국은 영이세 영아만으로도 농어촌이나 소규모 지역이기 때문에 영아만으로도 정원이 미달되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들이 발생해서 결국 폐원이 되게 되고, 또 3, 5세 유아만으로도 정원이 미달돼서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렇게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유치원에서도 영아를 받게 해달라는 그런 규정들이 통과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어린이집의 그 어떤 붕괴뿐만이 아니라 유치원도 유아만 데리고 했을 때는 또 붕괴가 되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유치원, 어린이집이 다 동반 폐원을 가속화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항으로 연령별 이원화 정책의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영유아 발달과는 배치되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도 영어세는 애착과 정서 조절, 언어, 사회성 같은 게 하나의 연속성상에서 발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케어와 에듀케이션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정의가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만 3세에 어린이집에 다니든 만 2세까지 다니는 아이들이 만 3세에 유치원으로 전환됐을 때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질적으로 민감한 아이라든지 발달 지연 아동에게 갑작스럽게 뭐 다 기관이나 교사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아이들이 이제 반이 바뀌고 이랬을 때 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사실상 많이 있잖아요. 영아기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 발달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영아는 돌봄, 유아는 교육이라는 구분은 사실은 이제 그 현대의 발달과학과 배치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러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떤가 보면은 철저히 영못의 완전 통합을 지향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도 영모세를 생애 초기 교육 보육이라는 단일 체계로 묶어서 완벽히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되고 있고, OECD에서도 에듀케이션과 케어의 완전한 통합, 연령에 따른 인위적 분리를 배제하는 것은 일관되게 경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행정부처의 아이를 맞추기보다는 아이의 발달에 부처를 맞춰왔는데, 한국이 현재 상황에서 물론 한국이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 똑같게 무슨 정책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국의 연령별 분리 정책은 퇴행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는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인데, 영아는 돌봄, 유아는 교육, 이런 식으로 기능도 좀 이원화하는 이런 그래서 보건복지 쪽에서 그 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돌봄으로 모든 돌봄을 갖다가 노인 돌봄까지 쭉 돌봄의 체계로 묶는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는데, 자, 영아 교육에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걸로만 자꾸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잘 두드러지게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교사 이렇게 연령별 이원화가 되면은 교사를 양성하고 자격체계 이런 것들도 굳이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원화된 교사 양성 체계, 그래서 영아 교사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아 교사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게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영아 교육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더 훼손될 수도 있다. 그리고 유아는 교육을 또 강조를 하다 보면은 현재 보시다시피 이음교육 확대, 독서교육 강화,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조기학습이 더 조기학습의 과열 경쟁을 유도하는 식으로 또 흘러가는 이런 게 현재 좀 유아교육의 본질 자체가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장애아 통합보육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장애아 통합보육은 상당 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의 유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들이 모두 유치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장애아 통합보육이라는 거는 어린이집의 유아반이 토대가 있어야 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유아들이 다 이제 그 유치원으로 간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장애아 통합보육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치원보다도 훨씬 유치원이 한 10년, 병다서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이 한 10년 전부터 통합 교육에 대해서 이제 그 확대되어 왔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년대 초반부터도 해서 한 25년, 20년 이렇게 지금 체계를 갖춰오고 있는데 수십 년간 쌓아온 통합교육 체계가 붕괴될 그런 위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재 유치원 특수학급을 이용하는 통합교육 아동과 어린이집 통합교육을 통합해서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를 보면은 유치원 특수학급 통합교육 대상자 한 5,500명, 어린이집은 6,000명 요런 정도 25년 통계인데요. 이 숫자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예, 그렇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25년 통계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원화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에 현재 그 병단설 유치원이죠. 국공립 유치원에서 통합교육, 국공립 유치원의 통합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고, 그러니까 숫자나 이런 현재 그런 것들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체계도 사실 그렇게 통합교육,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 비해서 체계가 더 잘 잡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좀 덜 잡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그 장애 아동들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은 장애아 통합보육 인프라의 심각한 퇴행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도 지금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그 장애아 통합반이 많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들은 현실적으로도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연령별 이원화 정책에 그 왜 이런 정책이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자꾸 비춰지는가. 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장점은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영아는 돌봄, 유아는 뭐 학교 체제 이렇게 갖고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떤 기관 전문성을 특화하는 거 보면 쫙 이렇게 나눠지는 거가 좀 명료해 보일 수 있을 거 아니야. 행정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기존의 지자체 교육청으로 이원화된 시스템을 그냥 유지를 해버리면,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해버리면, 뭐 그 사이에 유보통합 사이, 그 진행 상황에서 부처 갈등도 있고 예산이간 뭐 이런 거 갖고도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런 부담도 회피하고, 그 다음에 당장 유보통합 때문에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당장 나오는 게 수조 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최소화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체계 구축도 만 3, 5세 교육청 중심의 그런 체계를 했을 때는 뭐 평가나 교원 체계 이런 걸로 학교 시스템에다 맞춰 딱 하는 게 좀 용이한, 영어까지 하는 것보다 용이할 수 있어서 사실 행정 시스템 관점에서는 뭐 그런 말들이 그들은 이제 그걸 갖다가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단점은, 심각한 단점은 영유아와 학부모 관점에서 단점을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의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영어세는 뇌발달 및 정서적 연소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연령이 이렇게 파괴되고, 특히 통합이나 지연아동의 발달권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도, 지금 부모들은 사실 유치원에 가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더 질 높은 교육을 받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유보통합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에 교사들의 전문성 문제를 너무 이렇게 유아 쪽에서 많이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불안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 연년생이나 다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들을 등하원 시키는 것도 어려움이, 접근성도 어려움이 있고, 실제 방학이나 운영 방식이 한 시설이 아니라 두 개의 시설로 나눠서 아이들을 보냈을 때 그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그러면 질적으로 그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이가 나느냐, 그거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 그 기관의 명칭이 질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 거였는데, 지금 선택이 오히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서 좀 오히려 부모들로서는 더 질 높은 것들을, 질 높은 기관을 선택하는 선택권도 제한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아, 유아 인구 변동에 따른 유연한 시설이라든지 재정의 교차 활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영유아를 나눠놨을 때.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영아, 유아도 수도 막 이렇게 변동이 있고, 뭐 대도시의 구도심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변동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훨씬 유연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상황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천 차단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부처 통합과 상황 편중화를 향한 4단계 로드맵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유보통합 3법을 개정해야 된다. 2단계는 행정재정의 완전한 통합, 3단계는 영호세 단일 체계를 구축하고, 4단계는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게, 지금도 어린이집에 30만 명의 유아가 다니는데 이들을 갖다가 다 유치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건
정말 이게 정말 인위적인 조정 과정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인정을 하고 각각의 장점들을 살려서 질적인 상향 평준화를 이루고 그럼으로써 부모들한테도 좀 더 선택권을 많이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는 거를 이제 로드맵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끝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유보통합은 특정 정권의 이벤트가 아닌 여러 대선을 거치며 합의된 국가 책임 보유의 핵심 공약이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꾸 이제 유보통합이 지지부진되다 보니까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보통합을 이제 많이 뭐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나 뭐 진행은 됐지만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유보통합이 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유보통합을 안 할 것이다.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한간에 돌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21대 공약에 다 유보통합이 들어가 있었고 20대 때는 오히려 먼저 유보통합을 넣어서 윤석열 후보가 그걸 갖다 또 넣은 그런 과정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국정과제, 현재 123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거고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누누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하던 보수가 했던 진보가 했던 누가 어느 정부가 했던 좋은 정책은 받아서 실행을 하겠다. 그게 사실 이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표방하는 그 정책 노선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더 충실하게 이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단기 시범 사업을 멈추고 재정, 행정 권한을 명확히 정리할 수 취미 있는 만들었네. 나로시 사업, 전화번호로. 유보통합 3법의 즉각적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원 입법이든 정부 입법이든 어느 입법이 됐든 정부가 이제는 뭐 의원한테 미루고 뭐 의원들은 정부한테 또 뭐 행정한테 뭐 미루고 재정을 미루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말 대통령이든 총리든 누가 됐든 간에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가장 그 신속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 이관 및 재정구조 개편 일정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하루빨리 제시를 해줘야 저희가 정말 현장에서 일하면서 불안감이라든지 우려, 불신 이런 것들이 팽배하는 이런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국무회의를 모든 많은 회의를 갖다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이 정부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정책은 요거통합은 정말 저희 느끼기에 그들은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추진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깜깜이 같은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신과 불안 이런 것들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유보통합 정책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후의 토론에서는 정부한테 촉구를 하지만 정부가 그냥 이런 토론을 몇 번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또 여당이나 국회가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논의 중에 우리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서 쓰신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키워드 분석을 좀 했는데 좀 논의 중에 제가 또 말씀들이 조금 잠잠하면 소강 상태에 있을 때는 그 키워드 분석한 것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기에다가 이제 그 신청하실 때 써주신 말씀을 다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서 AI에다 넣어서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이렇게 쭉 분석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보통합 추진 속도 및 방향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다. 그래서 유보통합이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 뭐 신속한 추진표로 흐지부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현장은 유보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언제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한 불안이 크다. 그래서 장기간 논의만 지속되고 실제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형평성 문제, 이것도 매우 강하게 나타난 키워드인데, 유치원이 우선인 것 같다, 어린이집이 소외된다, 뭐 이런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 음,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치원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된다는 우려. 이게 이제 유아 중심으로
자꾸자꾸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린이집에 이제 유아반이 점점 빠지니까 들어갈 상황도 아니고 하도 이제 그리고 뭐 원화모집이나 이런 반의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유아의 어떤 사업을 교육부가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다 참여하라고 열어는 놓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되지도 않고 또 영아 정책은 거의 이제 아예 내놓지도 않고 상법이 통과 안 됐다는 이유로 내놓지도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서 이제 유보통합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아 보육이 소외된다는 우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아 지원이 부족하고 3, 5세 중심 정책, 영아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영아 보육 방향 제시 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 및 지원 체계 통합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원,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기관 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체감되는 지원의 통합을 기대한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기타 필요 경비 정도로 하는데 그것도 차이를 둬서 지원하는 이제 이런 식이고 가만히 보면 그거는 결국 사교육 업체로 돈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사교육 업체로 다 들어가는 그런 지원을 지금 하는 거 이상의 것들이 많이 실감나는 그 재정 지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장애 영유아 지원도 적지 않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장애 영유아 지원 학대 통합 교육 지원 특수교사 장애 통합반 지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시범 사업에 대한 불신.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실제 제도화가 필요하다. 현장 체감이 없다. 그래서 현장은 이미 여러 시범 사업을 경험하고 있는데 더 이상 시범 사업보다 제도화와 예산 투입을 요구하는 이런 거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거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줬어요. 결과 핵심은 유보통합은 필요하지만 유치원 중심이 아닌 어린이집 영아보육, 장애 영유아를 포함한 형평성 있는 통합이어야 하며 교사 대 아동비 개선과 동일한 재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또 저거를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감정, 정서 뭐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의견의 정서를 갖다가 분석을 따로 했는데 긍정이 약 20%, 기대한다, 잘 추진되길 바란다. 중립이 약 30%, 궁금하다, 설명을 듣고 싶다, 추진 상황 알고 싶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려 불안. 그래서 약 50%는 어린이집이 소외되는 거 아닌가, 영아의 소외. 그 다음에 유치원 중심의 추진, 지원 격차, 교사 수급 문제, 추진 지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 불안을 나타내고 있어서 유보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현재 방식에 대한 우려가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이렇게 써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